그래서 촉탁 등기도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올 때도 됐고. 1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 수 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일반인일 때는 신청, 관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죠.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됨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으로 촉탁하는 경우는 없겠죠.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구태여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2번 관공서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않고 등기 관리자와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가 거짓으로 촉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공서 촉탁은 원칙이 공동 촉탁이 아니라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관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단독으로 촉탁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공서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 촉탁이 원칙이지만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3번 관공서가 등기 촉탁 시 등기 의무자의 관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거짓의 등기를 촉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 촉탁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지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래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 명의,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워낙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이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동명이인이 자신에게 없는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만큼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기억나셔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해야 됩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부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5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관공서 등기 촉탁 시 등기 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각하가 됩니까?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등기가 실행된다고 했죠. 29조 이게 11호인가 그럴 거예요. 29조 제11호의 규정은 일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를 수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될 테고 45번 부동산 등기법상 표지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멸실된 건물이 건전한건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 등기 신청 정보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올해 출제가 된 건데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는 저당권 존속합니까? 소멸합니까? 민법에 의하면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또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해 승낙을 받아서 멸실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멸실 등기할 때 통지는 해주겠죠. 통지는 해줘야 되겠지만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죠. 멸시 등기를.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시 등기는 1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기억하시죠? 보존자 건물에 대한 멸시 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3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멸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4번.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여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표제부,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고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되고 동시에 말소됨이 원칙이죠. 따라서 대지권 변경 등기를 구분 소유권자 1인이 자신의 구분 건물의 대지권 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하면서 나머지 대지권 변경 등기를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제부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최초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구분 소유권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해야 되고 동시에 변경해야 되고 동시에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6번. 건축물 대장에 각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여 등록한 경우 더 이상 각 건물은 존재하지 않네요. 을 건물에 합병이 됐으니까. 맞아요. 건물의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합병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건물의 합병이 있게 되면 건물의 면적이 달라지죠.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니까 표제부 등기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합병 대장상 합병 등록한 날이 사유 발생일이에요. 따라서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표제부 등기니까 1월 이내. 맞아요. 2번.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할 의무인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상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이 원칙인데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합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 등기. 따라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만을 고치는 등기이기 때문에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등기관은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니까 을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왜? 동일성 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셔요? 네. 어려운 건데. 네. 4번. 갑 건물의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 합병 등기를 허용됩니까? 안 되죠. 합병 제한 사유죠. 합병 제한 사유. 5번. 등기관이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를 대장소관청에게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대장소관청에서 먼저 합병이 된 다음에 등기소에서 합병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장소관청에서 잘못 합병한 거네요. 맞아요. 따라서 알려줘야 됩니다. 무효화시키라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7번.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A 토지의 을의 가압류 등기,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등기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합병 제한 사유죠. 두 번째. A, B 토지 모두의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을의 신탁 등기가 있다면 합필이 가능합니까? 올해 출제가 유력하죠. 그렇죠?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신탁자, 수탁자가 같은 사람이고 신탁의 목적도 똑같고 신탁원부에 기록된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합병 이후 전체에 대한 신탁 등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올해 출제가 될 예정돼 있죠. 3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은행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등기원인 연월일이 동일한 것은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을 창설적이라고 부릅니다.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 어필이 가능하죠. 4번 A 토지의 을의 지상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지상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 어필이 가능합니까? 용익적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합병 어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A 토지의 을의 전세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등기 합병 어필이 가능하겠죠. 용익적 권리니까. 정답은 1번, 48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하는데 보존소송의 일종이죠. 채권자가 가진 피보존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죠. 1번.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합니까? 청구 금액은 금전이란 뜻이에요. 가압류 등기할 때만 기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지만 틀렸을 테고.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재산권이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공유지분은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습니까?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재산권이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합의지분은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재산권이기는 하지만 등기부에 합의지분이 기록되지 않죠. 가압류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가 될 테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급니까 율급니까? 당연히 갑급.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갑급니까 율급니까? 당연히 율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라고 했죠.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 보장은 없다고 했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등기는 가능하죠. 다만 나중에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겠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있다로 고쳐야 되겠죠.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법원의 촉탁, 말소회복도 법원의 촉탁.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49번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설정해 주죠. 따라서 소유자부터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1번 기억 틀렸네요.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러면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원칙은 부기 등기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예의가 달라지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제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죠. 따라서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어서 부기 등기를 한다면 이거는 합쳐져서 등기해야 되니까 기존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합쳐질 수 없으니까 기존의 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맨날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맞겠죠. 1번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죠.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0번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죠. 주등기와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니까 별개의 등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순위 유지나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이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신탁등기할 때 보셨어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 등기, 권리소멸 약정등기. 약정등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맞습니까? 그렇죠.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표제부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이게 틀렸을 테고 전세권 변경 등기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는 원칙은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있을 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왜?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니까.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없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채권자 대위 신청은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등기공무원 법무사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간 자료가 260문제죠. 동영 문제 160문제 그리고 백선 그래서 260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260문제 정도가 되면 24개 중에서 한 17개, 18개 만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또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은 한 20개 정도는 너끈히 받으실 겁니다. 올해 쉽게 나온대요. 쉽게 안 나오면 여러분 팔자고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합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